지금 호주 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브리즈번 국립동물원에서 190kg 아프리카 수사자가 탈출해 관람객들을 위협했는데 그 거대한 맹수를 막아선 건 고작 20kg짜리 개 한 마리였거든요. 그것도 총이나 마취총이 아니라 오직 눈빛만으로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개가 어떻게 사자를 제압하죠? 현지 언론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태극이었습니다. BBC, CNN까지 앞다투어 K개가 사자도 물리쳤다고 보도했죠.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가 지구 반대편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작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순간.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주 브리즈번 국립동물원에서 15년째 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동물 사고를 다 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아프리카관에서 사자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자가 나왔어요. 제가 급히 달려가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사자 마두카가 우리를 박차고 나와 있더군요. 5살짜리 190kg의 거대한 맹수가 말이에요. 순간 동물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관람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죠. 저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마두카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모든 관람객 대피. 마취총 준비. 원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팀이 마취총을 들고 달려왔지만 마두카는 이미 관람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두카가 고개를 들어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얼어붙더군요. 쏘면 안 됩니다. 관람객이 너무 가까워요. 마취총을 쏘기엔 위험했어요. 빗나가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거든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마리 개가 마두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크지도 않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개 한 마리가 말입니다. 그 개는 꼬리를 세우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사자 앞에 섰습니다. 마치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190kg 사자와 20kg 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 작은 개가 마두카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저게 대체 뭔가요? 동료 수의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겠더군요. 저게가 무엇인지 어떻게 저런 담력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두카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처음에 맹렬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그 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건 태극이 아닌가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개가 일주일 전에 시드니에서 온 한국 진돗개라는 것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돗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개 한 마리가 온다고 해서 별 관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태극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개를 왜 동물원에 데려와야 하죠? 박민지 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한 말입니다. 박민지 씨는 시드니 동물원에서 일하는 한국개 사육사였어요. 그분이 직접 추천해서 보낸 게 바로 태극이었죠. 엘리자 씨,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박민지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분의 표정도 진지했죠. 이 아이는 기운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동물원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동물원에는 이미 경비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대답하자 박민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태극이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민지 씨는 태극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중간 크기의 개였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죠.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어요. 단순히 예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견종만이 가진 특별한 기질 때문이죠. 어떤 기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가 기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태극이는 특히 더 그래요. 시드니에서도 사자와 호랑이들이 태극이만 보면 조용해졌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어요. 맹수들도 태극이 앞에서는 새끼 고양이처럼 얌전해져요. 박민지 씨의 말에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과장하시는 건 아니죠? 엘리자 씨, 한국인들은 허풍을 떨지 않아요. 특히 진돗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민지 씨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어요. 진돗개는 우리에게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작지만 강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호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민족의 상징 같은 건 잘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죠.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흥미로운 실험 정도로 생각했어요. 태극이가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박민지 씨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 아이가 태극이에요. 박민지 씨가 소개해준 태극이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척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신기하네요. 개치고는 너무 침착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박민지 씨가 웃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용감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태극이를 동물원 숙소에 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적응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가 온 첫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CCTV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평소에 밤마다 시끄럽게 울던 침팬지들이 완전히 조용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간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새로 온 개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모든 동물들이 조용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태극이를 동물원 구경시키기 위해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평소에 공격적이던 개코 원숭이들이 태극이만 보면 얌전해지는 거예요. 저것 봐요, 엘리자. 동료 사육사 톰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캥거루 우리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수컷 캥거루 한 마리가 평소처럼 위협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태극이가 나타나자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군요. 마치 뭔가 강한 기운을 느낀 것처럼 말이에요. 걔가 캥거루를 제압한다고요? 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태극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흥분하거나 짖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서서 캥거루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캥거루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로 차려고 달려들 텐데 말이에요. 저게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사육사 제니퍼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를 맹수구역으로 데려갔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관람객이나 사육사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태극이를 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뒤쪽으로 물러나서 앉더군요.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태극이의 그 차분한 눈빛과 위험 있는 자세가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민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극이가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다른 동물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 있죠?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박민지 씨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크기는 작지만 기운이 강하거든요. 다른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기운이라고 하시면?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한국말로는 기백이라고 해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랄까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태극이에게는 정말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동물원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예민하던 동물들이 훨씬 안정적이 되었어요. 특히 밤에 우는 동물들이 거의 없어졌죠. 마치 태극이가 모든 동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신기한 개네요. 진짜 한국에서 온 거 맞죠? 경비원 빌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래요. 천연기념물이요? 개가? 네, 그만큼 특별한 견종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진돗개는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고유 견종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견종이죠. 특히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기질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저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극이의 그 특별한 기운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있었어요. 태극이의 진짜 능력을 말입니다. 태극이가 온 지 2주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경비견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저희 동물원에는 독일산 셰퍼드 3마리가 경비견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태극이를 못마땅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으르렁, 으르르. 아침에 출근해보니 경비견 구역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셰퍼드들이 태극이를 애워싸고 있더군요. 하지만 태극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셰퍼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태극이가 한 번도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말입니다. 싸우지 마라. 사육사 톰이 급히 달려와서 개들을 떼어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태극이 때문에 다른 개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극이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태극이를 데려온 게 실수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셰퍼드들이 갑자기 태극이에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톰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렸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전날 밤에 야생 딩고 한 마리가 동물원에 침입했었거든요. 셰퍼드들이 지저대며 막았지만 딩고는 계속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태극이가 나타났습니다. 태극이는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그냥 딩고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딩고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더군요. 그 모습을 본 셰퍼드들이 태극이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본계 수의사 켄지 박사였어요. 아키타견이 훨씬 우수한데 왜 굳이 진돗개를 데려왔죠? 켄지 박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키타견을 무척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진돗개도 훌륭한 견종이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켄지 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크기도 작고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키타견은 일본의 자랑이거든요. 그의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태극이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직접 비교해 보시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켄지 박사가 자신의 아키타견 하치를 데려와서 태극이와 만나게 하자는 거였어요. 다음 날 켄지 박사가 하치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큰 개였어요. 태극이보다 훨씬 컸죠. 보세요. 체격부터 다르잖아요. 켄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만났을 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하치가 태극이를 보더니 갑자기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키타견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견종입니다. 용맹하고 강인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태극이 앞에서는 왠지 위축되어 보였어요. 왜 저러죠? 켄지 박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태극이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치를 위협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뭔가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치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하치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태극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켄지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키타견이 작은 진돗개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크기가 전부는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켄지 박사는 태극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극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크기나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 말입니다. 태극이의 진짜 능력을 확인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었죠. 저는 평소처럼 태극이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요? 원숭이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숭이들을 보며 신나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극이가 멈춰섰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극아, 왜 그래? 제가 물었지만 태극이는 계속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극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멍. 태극이가 짖는 걸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던 아이가 말이에요. 무슨 일이지? 주변 사람들이 태극이를 바라봤습니다. 태극이는 원숭이 우리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 아이가 우리 난간에 올라가 있는 걸 말입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위험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가 균형을 잃고 우리 안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다행히 아이 아버지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큰 사고를 면한 거죠. 고마워요. 걔가 알려줘서 다행이었어요. 아이 아버지가 태극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신기해하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게 뭔가 다르네요. 영험해 보여요. 그날 이후 태극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도 올라왔어요. 브리즈번 동물원에 신기한 개가 있대요. 사람을 구해줬다면서요? 정말요? 어떤 개인데요? 관람객들 사이에서 태극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국계 교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진돗개가 정말 여기 있나요? 김씨 성을 가진 교민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태극이라고 해요. 제가 태극이를 소개해드렸죠. 할아버지는 태극이를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고향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진돗개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진돗개가 많네요. 이 당당한 자세, 이 눈빛. 틀림없어요. 할아버지가 태극이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아무리 작아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기계가 우리 한국인과 닮았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해가 되었어요. 태극이의 그 특별한 기운이 어디서 오는 건지 말입니다. 며칠 후에는 지역 뉴스에서도 태극이를 소개했어요. 브리즈번 동물원의 특별한 개, 한국에서 온 진돗개 태극이가 화제입니다. 리포터가 태극이를 소개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이 작은 개가 어떻게 위험을 미리 감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태극이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이 늘어났죠. 저게 정말 신기하네요. 다른 개들과 뭔가 달라요. 맞아요. 위험이 있어 보여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태극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사람들이 다가와도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태극이를 좋아했습니다. 태극이 주변에 있으면 아이들이 더 얌전해졌거든요. 엄마, 저게 천사 같아요. 한 꼬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태극이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태극기가 온 지 2달째 되던 주였습니다.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관의 수사자 마두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육사들에게 으르렁거리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마두카가 요즘 이상해요. 사육사 피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건강검진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두카가 새끼 캥거루 우리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던 작은 동물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냥감을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마두카, 저리 가! 피터가 소리쳤지만 마두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새끼 캥거루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극이가 나타났어요. 저와 함께 순찰을 돌다가 이쪽으로 온 거였습니다. 태극이가 마두카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태극이가 털을 세우며 경계 자세를 취했거든요. 으르렁. 마두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태극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동물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는 모습이 정말 긴장됐습니다. 190kg 사자와 20kg 개가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아, 위험해. 제가 태극이를 부르려고 했지만 태극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마두카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으르렁거렸지만 점점 조용해지더군요. 태극이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된 것 같았어요. 작은 개 한 마리의 기세에 거대한 사자가 위축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마두카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끼 캥거루들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린 채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믿을 수 없어. 피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극이가 사자를 물러나게 했다고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동물원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동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초식동물들이 심하게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이상해요. 동물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죠? 야간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극이는 어때요? 그게만 괜찮아요. 오히려 더 경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태극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사육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마두카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격리시키는 게 어떨까요? 피터가 제안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위험은 없잖아요. 좀 더 지켜보죠. 원장님이 대답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태극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불안감이 맞았습니다. 사흘 후 마두카가 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철망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포효했어요. 관람객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마두카가 완전히 흥분했어요. 피터가 급히 연락했습니다. 저는 태극이와 함께 아프리카관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두카가 우리 안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철망을 향해 돌진하기도 했죠. 그런데 태극이가 나타나자 또 다른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어요. 마두카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거든요. 태극이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털을 완전히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으르르르. 두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두카가 철망 쪽으로 다가왔어요. 태극이와 더 가까워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마두카와 태극이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서로를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준비였는지 말입니다. 3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태극이와 함께 일상적인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관람객도 많았죠. 오늘은 조용하네. 제가 혼잣말을 했는데 그 순간 태극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아프리카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태극아, 뭔가 이상해.
제가 물었을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자가 나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했던 일이 정말 벌어진 거였습니다. 태그가 이리 와. 저는 태그기를 부르며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그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태그가.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태그기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두카가 우리를 박차고 나와 관람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고 보안팀은 마취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람객 대피. 마취총 준비. 확성기로 긴급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두카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태그기가 제 앞을 지나쳐 마두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그가 안 돼.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그기는 마두카 앞 3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앉았어요. 꼬리를 세우지도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마두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두카가 태그기를 보는 순간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대신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게가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속삭였지만 모두들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그기와 마두카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는 모습은 정말 초현실적이었습니다. 20kg의 작은 개와 190kg의 거대한 사자가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세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그기가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두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그기를 위협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태그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마두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마두카를 당황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으르렁. 마두카가 다시 으르렁거렸지만 이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태그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두카를 진정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두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걸음, 그 다음에는 두 걸음. 태그기는 여전히 앉은 채로 마두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두카가 계속 뒤로 물러나더니 결국 자신의 우리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보안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자가 개 한 마리에게 굴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마두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사육사들이 재빨리 문을 잠갔어요. 위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태그기는 그제야 일어서서 저에게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태그가. 저는 태그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이 작은 개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으니까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태그기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그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물원에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전 세계 언론이 태그기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한국 진돗개가 사자를 제압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BBC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진돗개가 뭐가 특별한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용기가 대단해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 있거든요. 제 대답을 들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태그기는 세계적인 유명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K개가 사자도 물리쳤다. 진돗개의 기적, 세계를 놀라게 하다. 온갖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태그기를 소개했거든요. 우리의 자랑 진돗개, 호주에서 영웅되다. 작지만 강한 한국의 정신, 진돗개 태그기. 기사 제목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태그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영웅이 된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브리즈번 시장이 직접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태극이를 브리즈번 동물원 명예수호견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시장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태극이는 호주 최초로 명예수호견 칭호를 받은 개가 되었습니다. 임명식에는 한국 총영사도 참석했어요. 태극이는 한국과 호주를 잇는 친선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영사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는 태극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태극아. 너는 정말 특별한 개야. 태극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진짜 다윗이야. 골리앗을 이긴 다윗 말이야. 저는 태극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후로도 기적은 계속됐어요. 전 세계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견종이 이렇게 주목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어요. 한국개가 정말 특별한가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민지 씨는 신중했습니다. 진돗개는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진돗개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지만 용감한 개, 절대 굴복하지 않는 개로 알려졌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국 사람들도 진돗개처럼 용감한가요? 관람객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박민지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래요. 진돗개처럼 절대 굴복하지 않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저런 개가 나올 수 있었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태극이는 여전히 브리즈번 동물원의 명예수호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두카도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태극이를 보면 조용해지는 건 여전하지만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태극이가 마두카를 교화시킨 것 같아요. 피터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태극이와 함께 매일 순찰을 돕니다. 태극이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동물원 전체가 평화로워요. 태극아, 고마워. 저는 매일 태극이에게 말해요. 너 덕분에 내가 한국과 진돗개에 대해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태극이는 대답하지 않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진정한 용기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작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기계. 그것이 바로 한국 진돗개의 정신이고 한국인의 혼인 거죠. 태극이는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줬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그 나라에서 온 작은 영웅이 바로 우리 태극이에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보여준 용기와 기계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작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 말입니다. 태극이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